NCS를 우리 회사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방법.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NCS를 여러분들 회사에 조금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NCS를 우리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인사관리에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HR 프렌드 최용훈입니다.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인사 교육 담당자로서 여러분들 회사의 직무 분석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 50일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이 NCS 재생 목록 말고 다른 재생 목록을 보시면 이 직무 분석 스터디 하는 재생 목록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셔서 직무 분석을 배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 직무 분석을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를 배웠는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게. 그래서 이 국가에서 직무 분석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NC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S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무 분석을 일일이 다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 NCS라고 하는 표준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리엔테이션, 이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NCS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요. 이 NCS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S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가 회사의 인사 제도 혹은 인사 운영을 할 때 혹은 교육 운영을 할 때 교육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해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NCS를 활용해서 각 회사의 인사 관리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는 이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수행하실 컨설턴트 분들이 또 이 내용을 미리 들으시고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CS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NCS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분들이 이 수업의 주요 타겟 학습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의 그 큰 구조를 챕터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NCS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NCS에서는 인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인사 관리 문서들이 이 NC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사 관리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자, 이 NCS는요, 모든 회사의 특성들을 다 일일이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나 다 갖다 써도 될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특성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표준화니까, 표준화시킨 거니까 어디에도 다 들어맞을 수 있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NCS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수행해야 되는지 NCS 컨설턴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내용이 꼭 NCS 컨설턴트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NCS를 가지고 NCS 컨설턴트처럼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문서를 만들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들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그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으로 이 NCS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가볍게 참, 이 컨텐츠는요 10분 안팎으로 한 8분에서 한 12분, 13분 정도 이 정도로 다 잘라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챕터가 한 강의가 내용이 아주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시기 편하게끔 한 10분 안팎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NCS의 기본 이해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NCS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NCS는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National, 국가가,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준화시킨 것을 NCS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직무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100% 모든 직무를 할 수는 없겠죠. 보면 뭐 그래도 정말 극소수의 직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무들이 다 이 NCS 안에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NCS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에 대한 역량을, 컴피턴시를 표준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다른 회사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다릅니다. 왜냐? 인사 직무를 수행하는 뎁스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요, 인사 담당자가 인사 담당자인데 평가만 담당해요. 아니면 채용만 담당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요, 채용, 평가, 보상 다 하고요. 거기다가 총무, 회계까지 하는 인사 담당자 있어요. 두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이 같겠습니까? 조금 다르겠습니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그 회사에 맞는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준화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갖다 쓰라고. 자, 이것이 바로 NCS인데요. 자,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 직무 역량을 도출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직무 역량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을 실시해야만 이 직무 역량들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CS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하시고 또 이 NCS를 여러분들이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시려면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직무 분석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NCS로 넘어오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 NCS가. 자, 아무튼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한 수업을 먼저 들으실 분들은 그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오셔도 되고 나는 좀 그냥 가볍게 개념만 좀 잡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수업만 들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이 직무에 대한 역량, 직무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NCS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준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준화시키려면 직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정부도 직무에 대한 역량을 도출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직무에 대한 역량만 표준화시킬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이 과정, 직무 분석도 표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 NCS에서는 직무 역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분석해 놓은 결과도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정리하자면 이 NCS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직무 분석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직무 분석의 표준화 결과. 원래 이 직무 분석은 회사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직무 분석의 결과가. 회사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정부가 모든 직무 분석의 결과를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표준화를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NCS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직무 관리, 직무 분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 기업 안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팀 안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A 기업의 직무 분석을 실시한 그 결과를 우리 회사가 그대로 갖다가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 A 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인사 직무다라고 하면 A 기업에도 인사 직무가 있고 우리 회사에도 인사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 회사의 인사 직무의 직무 분석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의 결과를 우리 회사 인사 직무에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업 직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영업 직무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영업 직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 회사의 영업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 회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직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아주 직무 분석을 체계적으로 잘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가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이 NCS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우리가 새로 직무 분석할 필요 없이 이 A기업이라고 하는 직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해 놓은 그 결과를 우리 회사가 그냥 갖다 쓰면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있는데 이 회사에는 A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없는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좀 극단적으로 야구팀이에요. 우리 회사는 야구팀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투수라고 하는 직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 A기업은 제조업 회사예요. 제조업. 휴대폰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 투수 직무가 있겠어요? 없겠죠.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 A기업의 투수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직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투수 직무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직무 분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만 있는 이 직무에는 새로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수업은 이 특정한 A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NCS 표준을 여러분들의 회사가 그냥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새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건 제가 다른 이전의 강의에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이전의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 기업,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걸 우리가 NCS 표준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NCS 표준 모듈을 우리 회사가 그대로 갖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NC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강의에 10분 정도씩 되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NC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